주제 자체가 아까 런천 심포지엄하고 같기 때문에 약간 겹치는 슬라이드가 있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가능한 제가 1차 의원, 그러니까 의원급이죠. 의원급에서 환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사동 쪽에 있는 건물에 임대해서 살고 있고요. 지하 1층에 인터벤션 센터를 만들었고 안지오시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BPH 같은 경우는 트랜지셔널 나이가 들어가에 따라서 트랜지셔널 존이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인구는 BPH 인구는 110만 2016년 정도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 140만 정도로 유축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 5개국의 나라 환자를 보더라도 2024년에는 1,800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저희가 약 처방하는 그 규모를 보면 되는데요. BPH 매드가 이제 처방되는 실적으로 보면 약 2천억이 약간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60대에서 70대 환자분들이 70% 차지하는데요. 농담 삼아서 50대에서는 50% 환자가 있고 70대에서는 70%가 BPH 환자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 치료 과정을 보시면요. 환자분들은 보통 BPH 때문에 메디케이션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저희를 찾아오는 환자분들은 메디케이션을 하다가 효과가 없어요. 또는 나는 이제 메디케이션이 효과가 없어서 약을 아예 안 먹고 있어요. 또는 저는 이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고 싶습니다라는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오시고요. 물론 또 이런 환자분들이 이 증상이 안 좋아지게 되면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고려하게 될 겁니다. 근데 프로스타타리 엠볼리제이션은 이 서지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그 중간 대체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스타트리 PA 같은 경우는 시작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전 케이스에서는요. 첫 케이스가 보고된 거는 이 환자의 프로스테트 볼륨은 350cc, IPSS 스코어 24점이었고요. 실질적으로 헤마추리아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원래 수술을 계획했었어야 되는데 하트 프로블럼이 있어가지고 제너럴을 걸 수가 없어서 수술을 못했고 그래도 이제 엠볼리제이션, 피부의 파티클을 이용해서 라이트 사이드만 막았었던 것 같습니다. 레프트 사이드는 이제 접근을 못한 것 같고요. 그랬더니 다음날 헤마추리아가 멈추고 그리고 1년 뒤 팔로업 했더니 프로스테트 볼륨이 305에서 190 정도로 줄어들고 IPSS 스코어도 호전되는 걸 보고 이제 연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 서스에 나왔던 연구 데이터인데요. 환자 1000명에 대해서 피스코 그룹, 포르투갈인 것 같습니다. 피스코 그룹에서 쇼텀, 미텀 그리고 롱텀 데이터 아웃컴을 내놨었습니다. 쇼텀 클리니컬 석세스는 약 한 89%로 보고요. 롱텀은 78%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BPH 트리트먼트 골드 스탠다드로 알려져 있는 터프보다는 약간 모자란 데이터입니다. 컴플리케이션은 메이저 컴플리케이션 2개, 블레드 이스케미아랑 페리네얼 페인이 있었다 그렇고 섹슈얼 디스펑션 또는 유리너리 디스펑션은 없었다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꼭 보여드리는 환자분 슬라이드인데요. 환자분들은 치료하고 나면은 나는 이제 좋아질 거야, 바로 좋아질 거야 이렇게 기대를 많이 갖고 오십니다. 사실 수술 같으면은 그렇게 효과가 바로 좋아지지만은 엠볼리제이션이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프로스테이트를 다이어트하는 겁니다. 전립선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밥 먹는 걸 줄이잖아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나는 오늘부터 밥 먹는 걸 줄이면은 바로 살이 빠지진 않듯이 시간이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펙트가 빠르신 분들은 한 달 정도 지나지 않아도 효과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느리신 분들은 한 3달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터프하고 거의 맞먹는 클리니컬 이펙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오시면은 얼마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약은 어떻게 드십니까? 특히나 이 BPH 메디케이션에 대해서 잘 여쭤보고요. 가끔가다 이제 PSA가 높은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BPH 때문에 PSA가 올라가 있어서 바이옵시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그 결과도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나서 IPSS 스코어를 봤는데요. IPSS 스코어는 저희 이렇게 종이를 하나 만들어서 환자분한테 드립니다. 접수하고 나서 요거 잠깐 써주세요라고 하면은 요 1번, 3번, 5번, 6번 질문은 보이딩에 관련된 심부텀이고 2번, 4번, 7번은 이제 스토리지에 관련된 심부텀을 적습니다. 그리고 QL도 같이 적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전 검사로는 체스트 PA, EKG, 랩 파인딩 보고 있고 UA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테이트 CT 안지오그라피를 시행하는데요. 아터리얼 페이스는 펠빅 쪽에서만 얻고요. 포탈 페이스는 전체 복부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그냥 처음 CT를 찍어요 이런 환자분들도 많고요. 가끔 가다가 말리그넌시가 발견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블래더 캔서라든가 RCC라든가 콜란지오시 발견해서 대학으로 보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륨 렌더링 이미지를 넣습니다. 제가 CT를 찍는 이유는 우선 사전 검사에서 대략적인 프로스테이트의 볼륨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아터리얼 스테노시스라든가 아나토미컬 베리에이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프로스테이트 아터리를 확인하고 또 다른 동관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륨 렌더링 이미지를 얻어놓고요. 또 시술장 할 땐 이걸 띄워놓고 나서 항상 이제 컨트롤 레터럴을 먼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앵글이랑 각도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율리아 아터리는 각각 오른쪽 왼쪽을 따로 만들어서요. 5도 단위로 이렇게 돌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5도가 좋은지 10도가 좋은지 50도가 좋은지 미리 플래닝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스테이트 MR도 촬영하는데요. 저희는 콘트라스트는 쓰지 않습니다. 저희 지효 판독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저는 콘트라스트 필요 없다고 non 컨트라스트 충분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MR에서는 프로스테이트 전체의 볼륨을 첫 번째 재고요. 두 번째는 BPH 노드, 이 센트럴 글랜드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중요한데요. 이 사이즈를 같이 판독하시는 선생님이 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하고 나서도 3개월, 1년 이렇게 또 추가하는데요. 그때 사이즈 팔로업으로 또 사용하고 있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보이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스타트리는 이제 오리진이 다양합니다. 요거는 저희 병원 데이터인데요. 310개 인터널 율리아 아터리 분석한 데이터인데, 타입 1하고 타입 2 같은 경우가 이제 셀렉션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페이퍼에서는 요거 셀렉션 하는데 타임이 타입 3하고 타입 4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걸리더라, 이런 페이퍼가 있긴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한 43% 환자분 같은 경우는 슈페리어 베지컬 또는 안테리어 트렁크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타입 5 정말 어이없는 이상한 데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들렉탈에서 봤을 때가 제일 황당했긴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셀렉션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D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꼭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환자분이 아침에 오시면은 이제 시술 과정 설명하고 동의서를 잡고 라인 잡고 엔세이드랑 안티랑 덱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실에서는 환자가 보통 이게 소변을 보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포스트 보이딩 레지dual 유린 볼륨을 한번 측정해주고 펑처럴 사이트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쉐이빙하고 프로텍션하고, 옛날에는 폴리 카테터를 넣었었는데요. 가끔 외국 강의 보시면은 폴리 카테터 넣어놓으면 그게 이제 마킹 딱 포인트가 돼서 프로스테이트 아터리 엠볼리제이션이 쉽다라고 하는데, 이게 폴리 넣을 때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아파하십니다. 악지르실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그때가 폴리 넣었을 때고요. 헤마추리아 환자도 한 2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는 폴리를 넣지 않습니다. 약간 도노용 콘돔이라고 생겨서 이게 콘돔처럼 생긴 건데 이걸 끼워놓고 유린백으로 연결해 놓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그냥 누워서 소변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습니다. 저희는 안지오 CT를 이용해서 찍고 있고요. 그리고 안지오 CT 찍을 때 여기 안지오 인젝터 마운팅은 70cc, 콘트라스트 50cc에 셀라인 20cc로 희석해서 쓰고 있는데요. CT 영상으로도 괜찮고 DSE 영상으로도 이렇게 희석해서 써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볼륨도 70이면 남을 때가 많습니다. 인젝션 볼륨은 인터널 율리아 아터리에서는 초당 2cc, 토탈 16cc 인젝하고 있고, 프로스테이트 아터리 셀렉션하고 나서는 0.3cc, 토탈 1.8cc를 인젝션하면서 CT를 찍고 있습니다. 저희는 CT를 2번 찍는데요. 한 번은 넌컨을 먼저 찍고 그 다음은 컨을 찍습니다. 이렇게 찍는 이유는 이제 바로 빠르게 본을 서브트랙션 시켜서 베슬 전체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CT 찍고 나서 볼륨 이 앵글을 보면서 약 49도 정도, 제 기억엔 49도인데요. 정하고 나서 DS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술할 때 이 49도 LAO 앵글을 준 이 안지오가 첫 번째 DSA 안지오입니다. 이걸 보고 나서 오버레이 걸고 프로스테이트 아터리가 지금 여기 안테리어 디비전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안테리어 디비전에서 바로 나가는 프로스테이트 아터리가 보입니다. 이거 셀렉션해서 하면 됩니다. 셀렉션하는 영상이고요.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스테이트 아터리에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를 위치시키고 나서 다시 조영제 1.8cc 토탈 주면서 CT를 찍고 스테이닝을 확인합니다. 이게 진짜 프로스테이트 아터리가 맞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상한 걸 선택한 건 아닌지, 또는 넌 타겟 엠볼리제이션 할 수 있는 리스크 있는 베슬이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면은 DSA 한 번 더 하고, 제가 어드밴스를 어디까지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하고 나서 여기까지 지금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합니다. 상병 코드는 N400 전립선 증식증 상병 코드를 쓰고 있고요. N400 또는 N408이 기타병증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입니다. 두 가지 코드 중에 하나 상병 코드를 쓰고 있고, 처방 코드는 이제 M1660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선별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립선 동맥 색전술에 대한
환자가 80%보다 많은 이 M1660 코드를 쓰고 있고 양쪽을 하기 때문에 1점을 놓습니다. 뭐 필요한 안지오그래피 추가하시면 되고요. 엠보스피어만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라든가 다른 거 쓰시면은 이거는 안 되고요. 엠보스피어만 이제 허가가 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300에 5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에 300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요거 저번 서시 발표에서 100에 300, 300에 500 그리고 100에 300, 300에 500 믹스한 거를 봤을 때 300에 500이 가장 이펙트도 괜찮고 컴플리케이션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요거랑 비슷한 데이터가 100에 300하고 300에 500을 믹스했을 때도 요거랑 비슷하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저는 그냥 300에 500 한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환자 부담 80% 선별로 하고요. 클로저 디바이스도 80%. 나머지는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디바이스들은 20%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펑처 사이트 클로징하고 그다음 엑스터널 컴프레션 한 다음에 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아까 도노용 콘돔은 저희가 제거를 하고요. 5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환자 움직이시라 그러고 시술 영상 보면서 시술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퇴원하실 때는 약 처방을 좀 드리는데요. 엔세이드하고 안티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약 짧게 씁니다. 5일 정도 추가로 쓰고 만약 BPH 매드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그 원래 드시던 약 드시라 하시고요. 메디케이션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하루날리랑 디투리실 또는 베타미가 이렇게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팔럽은 뭐 1주, 1개월, 3개월, 12개월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주일 때는 이제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얘기 듣는 정도고 3개월, 12개월엔 MRI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환자분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딱 찍고 시작하기를 저희가 누르면 환자한테 띵동 이렇게 갑니다. 질문지가 하고 이 질문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IPS 스코어링을 이렇게 찍어서 보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면은 저희가 미리 환자에 대한 IPS 스코어링을 지금 알고 나서 그다음 환자를 또 보게 됩니다. 저희 작년 7월 달부터 해서 155명 환자를 봤었고요. 유니레터럴 PA 한 경우가 5케이스 제외하고는 다 바이레터럴 했습니다. 평균 볼륨은 48.3cc였고 IPS 스코어는 19.7였습니다. 보통 환자분이 아침 9시에 오시면 오후 5시 정도에 퇴원을 하게 되고요. 딱 한 환자 빼놓고는 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3개월 정도 팔로업 했을 때 이거는 팔로업 분석이기 때문에 살짝 수치가 다릅니다. 46.6cc 환자분들이 38.2, 약 18% 볼륨 리덕션이 있었고 IPS 스코어도 약 10점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은 이게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자분이 갖고 있던 증상이 좀 일주일 정도는 안 좋아진다고 꼭 설명을 드립니다. 화장실 더 자주 가실 수도 있고 밤에 더 자주 깨실 수도 있지만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헤마토스퍼미아 환자는 3분 있으셨고요. 아큐뉴리널 리텐션도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프로스테이트 볼륨이 124.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변이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안 나오면 응급실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나서 3일 뒤에 건대병원 응급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넬라톤으로 유리네이션 빼내고 4일째부터는 괜찮았고 3개월 팔로업 했을 때 프로스테이트 볼륨이 103 정도로 줄어들었고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IR 클리닉에서 PA란 이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전립선 동맥 색정술, PA 자체가 작년 5월 이전에는 신의료가 됐었습니다. 이게 인정 비급여도 아니기 때문에 실손에서 커버를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작년 5월 달부터 선별급여 80%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실손보험도 되고 보험이 되는 이게 시술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더 믿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통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UP 같으면은 되게 환자가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프지만은 PA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지혈말 잔되면은 저희처럼 이제 아침에 시술하고 그냥 오후에 가십니다. 이게 남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메리트를 가지시는데요.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은 자기 다니는 직장이 있고 또 직장에서 나는 이 전립선 치료하러 간다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십니다. 근데 하루 정도는 그냥 빼시니까 데이케어 가능해서 좋고요. BPH 메디케이션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충분히 조금만 공부하시면 할 수 있고 BPH 관련된 검사도 또 많지는 않습니다. 또 중요한 건 저희 영상 검사인데요. 저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유로플로메트리는 있으면 좋지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거. 그리고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이 없고 또 마이너 컴플리케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셀프 리미팅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아테리 엠볼리제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